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식 언어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무려 137.4포인트 상승한 7981.4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8000포인트까지는 딱 20포인트 남은 상황입니다. 지수 차트를 봤을 때는 전일 상황일 때 마이너스 3.15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장중 종가상 2.63% 상승한 7844.01포인트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마감이 됐고, 그래서 이런 봉을 해석을 해봤을 때 전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 초반에는 공포스러운 약간 공포를 조장을 했다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한테는 지옥을 선사한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했다가 이제 5장 들어서 회복이 슬슬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양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그래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심리전을 이긴 투자자들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의 이제 주인공은 단연 이런 그 지수의 상승 주체는 삼성전자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일 텐데, 삼성전자가 특히 파업리스크라는 노조 이슈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적과 가치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23% 증가한 상승이 나오면서 29만 6천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29만 9,500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그래서 30만 전자라는 꿈이 이제 꿈의 숫자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미친 듯이 이제 달렸었죠. 특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200만 원까지 돌파를 했지만 정작 정규장에서는 200만 원 고지를 앞에 두고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차트 베이스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앞전에 이제 고점 돌파 나오고 샛별형 패턴이죠. 긴 이하리 꼴이 소음봉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조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머지않아 200만원 돌파하겠구나, 내일이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살짝 밀다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30만원, 삼성전자가 30만원 이상, SK하이닉스가 200만원 이상 갔으면 좀 갈 대로 다 갔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이때도 이 지난번에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만원 이상 상승 나왔을 때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이 또 안 된다. 근데 이게 외인들은 매도를 갈기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매수를 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개인들이 이끄는 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거의 진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으면 개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장을 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투기적인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트 베이스 상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면 다 간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갈 대로 다 간 거고, 앞으로 향후 이제는 원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실적 우산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레포트를 보면 쉽게 흔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어찌 보면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 하더라도 이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물품을 못 만드는 거죠. 주문한 대로 물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적이 내년부터는 정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시세가 계속 이렇게 나올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사실 제가 삼천당제약일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건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삼천당제약도 제가 이때 아이러니하다, 셀트리온이 100만원 이상 가는 건 이해가 돼.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것 때문에 뭐 120만원 뭐 이상 이렇게 간다고? 이 말 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바로.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바로 급락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이 호황이었잖아요. 1위였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조선사들이 거의 바닥 대비 100배, 150배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저점 대비. 100배 이상 갔다니까? 보면 막 100배, 200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2, 3년 지나더니 상패 막 당하고 하잖아요. 뭐 에스테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현대상선은 뭐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 미친 듯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해운사들이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 뭐 상폐됐고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잘 가던 기업들도 산업이 뒤틀리니까 어, 완전히 나락을 갔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장주격이다 보니 뭐 밀려야 얼마 밀리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HBM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어쩌면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중국 같은 데서 뭐 못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절대 못 따라온다. 현재 기술력고 하지만 만약에 만들었다. 만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업한다면 기술력도 비슷해. 만약에 조선업처럼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못 따라온다 했어요. 중국이. 중국이 제쳐서 1위에도 막 치고 올랐었잖아 한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그 이후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수도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8,000포인트, 8,000포인트를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지금 어쩌면 대표적인 종목들, 대형주들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좀 부정적으로 봐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손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향후에 30만 원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넘어가고 SK에서 200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진짜 투기다. 카지노나 다름없다. 카지노도 아반이면 D잖아요. 그거 맞히면 돈 버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더 이상 갈 만한 그런 구간이 보이질 않는다. 언제든지 외인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를 떨궈버리면 개인들은 말 그대로 피박 쓰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키움은 신용이 되잖아요.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량주들도 그렇고 웬만해서 다 신용이 되거든. 근데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미래에셋 증권이나 다른 뭐 한국투자증권 뭐 다른 증권사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빼곤 다 막아놨어요. 신용을 못 쓰게 해놨다고.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신용을 되게 해놨어. 신기해. 근데 나머지는 신용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게 뭔 뜻이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만 살아 이거야. 신용 쓸 때, 돈 빌릴 때. 그 말이 되냐고. 시세가 들러간 종목들은 신용을 못 써. 근데 시세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애들은 신용을 쓸 수 있게 해놨어. 키움이야 다 되게 해놨지만 다른 증권사가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주의해야 될 때, 좀 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점도 많아요.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안 갔어. 코스닥이 지금 한 2,500에서 한 3,000포인트 가야 되거든? 코스피가 이 정도 갔으면 코스닥이 한 2,500포인트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예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PBR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 어쩌면 저 PBR이 1 이상은 가야지 정상이야. 솔직히 말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1 이하인 종목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상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내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 순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젠 대기업에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지 않을까 수급이. 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도 많거든. 바닥에 기른 종목도 많어. 굳이 이렇게 고가를 찍는 종목들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해.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잘 내고 있고 내용 좋고 계속 신고가 찍으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지. 계속 가니까. 딴 사람들 포모 현상 막 일어나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초에 매수할 거면 10만 원에 매수해야지. 이 사람들아. 10만 원. 아니면 뭐 15만 원대도 그렇고. 매수하면 이럴 때 매수해야지. 지금 매수해. 거의 다 고점 다다를 때 매수하냐고.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신빙성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래대금도 문제야.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다고. 응?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대금 비해서 시총이 막 20배, 30배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1600주잖아. 맞죠? 그러면 거래대금이 320, 뭐 예를 들어가지고 32조 원이면 그냥 하루에서 10% 끌어올린다 해요. 그럼 160조 원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조 원도 안 돼. 막 20조 원, 30조 원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끌어올리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 대금 자체가 적단 말이에요. 전 더욱 깜짝 놀란 게 아침에 거래 대금이 한 8조 원 나왔나? 근데 10% 삼성전자가 이때 갭상승 나올 때 시초가가 9%였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초반에 나온 게 8조 원 정도였어. 근데 9% 정도 올랐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총이 120조 원, 이때는 한 1,400조 원이었으니까 한 140조 원 정도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10% 상승이 나오는데. 근데 8조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단 말이야. 장 초반에. 나중에 돼서 더 늘어나서 막 30조 원 이렇게 늘어났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에 비해서 시총을 저렇게 터무니없이 올렸다라는 거는 반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 매도를 받아낼 잔량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매도를 못 한다는 얘기야. 먼저 매도한 사람이 장땡이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 거래 대금으로 저렇게 시총을 빠바바방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기관 외인들이 대부분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개인들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관 외인들이 떨구면 개인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란 말이야. 아셨죠? 그리고 금일은 또 이슈가 이제는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금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닌 협력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여기에 화답을 했어요. 미중 관계가 어느 때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까지만 해도 대만 무기 판매나 간세 폭탄 우려로 덜덜 떨던 시장에 불확실성 해소가 된 셈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주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지수가 더 간다는 얘기야. 지수는. 근데 한시간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는 뭐 중소형주는 갈 수 있습니다. 못 간 종목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계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복잡한 정치 논리보다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보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대규모 CEO 사절단을 대동을 했죠. 그래서 뭐 젠스왕이나 뭐 팅쿡 같은 이런 CEO를 데리고 이렇게 사절을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LNG 보이항공기 구매 같이 중국의 통큰 쇼핑 리스트가 오갔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특히 뭐 미국 사무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그다음에 징동닷컴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10개사에 대해서 각 기업당 최대 7만 5천 개까지 엔비디아 핵심 AI 칩인 H200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장중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보다는 뭐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시간에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시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중성주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도록,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고점에 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세를 보내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만 금일 일단은 이런 엔비디아의 이제 HB200 이제 중국 수출길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면 여기에 들어갈 삼성의 HBM 공급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면 향후에 이제 조만간 저는 30만 원은 일단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30만 원 넘기고 대략 예상한다면 32만 원에서 33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적정 가치라고 봐요. 충분히 갈 만큼 갔다. 정말 잘 갔다. 저 이렇게 좀 보거든요, 사실. 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냉정합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지수가 신고가 나올 테니까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거다라고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가져갈 때가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지. 2007년도랑 좀 비슷한 흐름이고 언제든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 넘길 거로 좀 보여져요. 아직까진.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서 지난해 발표했던 고율 관세나 당분간 유예되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커졌고,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반도체 같이 고가 부품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난 후재죠. 그래서 시간의 중소형주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렇게 시세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내에 전해지자마자 시간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한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주하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코스피 내 대다수 대형주들이 금일은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자, 그럼 금일 시장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기존 종목들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한 건데, 이게 제 그 건물에 공사를 해가지고 매번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방송을 도무지 못 만들겠더라고. 제가 보통 내용을 오전하고 오후 때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영상을 판트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식이어가지고 도무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쉬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LG전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1차적으로 추천드렸고 밀렸을 때 뭐다? 이거는 매수해야지. 11만원 이하면 뭐다? 다 말아. 11만원 이하면 무조건 다 말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만원도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뭐야, LG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시세가 안 나온 거라서 이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길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 역시나 22만 4,500원까지 갔는데 갈 만큼 가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갭상승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더 나올 것은 보여집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매도해야 될 땐 맞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고 SK 하이닉스 3중대 역할을 했거든. 그 LG전자가 항상 잠시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항상 3중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세가 마무리가 되면 LG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로봇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 어찌 보면은 예상대로. 그러나 웃긴 게 뭐냐면 이때는 조용했던 양반들이 지금 방송에서 대장주라고 난리가 난 거야. LG전자가 대장주다 막 이러면서 추가 시세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살려면 이럴 때 사야지. 변동 없을 때 왜 지금 말하냐고. 그래서 난 보면서 좀 얼탱이가 없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 바닥에서 매수하신, 제 말을 믿고 매수하셔서 끌고 가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추가진 시세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차분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GI텍은 오늘 제가 영상 공사가 끝났거든요, 금일. 그래서 영상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네. 금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26%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셨을 거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수화 과정 거치고 한 번 더 우상향 흐름 나올 걸 보여지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이제 영업 적자에서 1분기 흑자 전환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기는 아까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셨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DB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밀렸을 때 뭐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넘겼죠. 그리고 현재 5일선 깨지지 않고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는, 굉장히 5일선 잘 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음봉 모양 터졌을 때 어때? 소폭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세력이 떨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면 뭐다? 추가적으로 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적당히 수익 거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전 고점 돌파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맞죠? 그래서 코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코칩도 예상대로 앞전 고점 돌파 이렇게 넘겼잖아. 그럼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 예상대로 26,000원 나왔잖아. 25,000원 넘어갔잖아. 그럼 매도하셔야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격대 이렇게 좀 목표가 왔기 때문에 YC캠도 그렇고요. 우리넷도 뭐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KBI 메탈이죠. 왜 동현철가 나? KBI 메탈도 완전히 대박이었어. 대박죠. 이 종목도. 저도 좀 웃겨가지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4월 17일 날. 그런 다음에 주구장창 가더라고. 단기적으로 4배 이상 간 모습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드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나 그랬을 텐데, 조정 나왔을 때도 이 종목 걱정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시세가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다 강하게 나왔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앞전 고점 강하게 시세가 나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YC캠도 마찬가지고 액면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앞전 고점 강하게 이렇게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잘 제가 영상을 못 올려서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대응을 잘 못하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 기다렸다가 시세 나와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시세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돼요. 제가 뭐 예서 손절이라는 말 안 나온 이상 웬만해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고 가시다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좋아. 저는 25,000원 일단 넘길 거라 봐요. 왜냐면 재건 관련주는 전 무조건 갈 거라 보거든요. 최근에 데모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 웃겨가지고 데모가 한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었잖아.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수산 세브스틱스가 대장주였단 말이야. 저 이 종목 갈 때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데모나 유신 뭐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종목들이 사실 상방으로 터지면 강하게 갈 수 있는 형태거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그냥 상방으로 가면 강하게 터지는 형태란 말이야. 이런 종목들은 그 수산세브스틱스가 뭐 저는 저기 강하게 가는 거 보고 저는 좀 황당해 가지고 그뭐 대장주는 대장주인데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JSND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냥 밀었어. 실적 나온 다음에 밀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실적이 나오면 사실 GI텍처럼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안 나오고 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 텀 숨고르기 하겠다. 기관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한 텀 숨고르기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석 자체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죽은 종목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뭐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월봉을 보시면 윗꼬리 시가와 고가가 같죠. 윗꼬리가 안 뚫렸잖아. 근데 이런 종목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과연. 근데 확률상으로는 거의 90% 이상 다 뚫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안 뚫었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뚫겠다 싶은 거지. 왜냐면 계속 양음양으로 계속 가거든. 징검다리 패턴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이 수급이 튀어나오면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관련해가지고 우산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닥일 때는 뭐다? 지금 지지대잖아. 120선 지지대 언저리잖아. 이럴 때는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죽은 종목이 아니야.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만두예요. HL만두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을 드렸죠. 제가 이때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수익이 좀 크게 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또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전밀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는 로봇의 근육을 만드는 회사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팔다리를 움직이려면 정밀 모터와 제어기가 합쳐진 액추에이터가 필수죠. 근데 HL만두는 수십 년간 자동차 브레이크와 핸들을 전자식으로 제어해온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간절 부품 시장에도 진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랜 기간 동안 현대차와 거래한 1차 협력사인 만큼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연동되는 현 시점에서는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하드웨어는 결국 HL만두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테마의 실적인 대장주라고 보셔도 어찌 보면 이게 최대 수혜주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종목들이 먼저 가더라고. 막 현대 모백스 같은 종목들 막 가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좀 빵 터졌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 HL 만두가 가는 게 정상이거든. 가려면. 그래서 최근에는 로봇주들이 순환할 때 저는 이런 이 종목들이 쉬어가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정도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하튼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 로봇주가 이렇게 현대차가 다시 순반향으로 간다면 HM만두도 역시 수급이 강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 봤을 때도
지금 정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5일선과 21선이 120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6선이 잠시 아래로 이제 120선 아래로 밀렸지만 결국은 60선도 상승턴 하면서 120선 돌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차트 베이스상 전혀 문제가 없고 5일선 진짜 잘 봤잖아요. 살아있다는 소리야. 차트 베이스상. 그리고 이 앞전에 신고가 만든 장대한봉 라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실렸죠. 신고가 만든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넘긴다고 보거든요. 이 기업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도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1월에 신고가 나왔잖아. 코스피랑 비교하시면 돼. 코스피랑 그냥. 코스피가 1월달 뭐 2월달 때 신고가 나오고 지금 이 시기 때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잖아요. 맞죠? 이때 6,300포인트면 예를 들어서 1월달 땐 더하지. 로봇주가 1월달 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5,200포인트면 현재 거의 몇 포인트야? 2,8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거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거든. 근데 HL 만두는 이때에 비해서 지수가 그렇게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가 안 나왔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는 얘기야. 되게 쉽죠. 그러니까 지수랑 비교했을 때 오장주잖아. HL 만두는 코스피 200 내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종목이고. 근데 하필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때문에 이쪽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자금이 흘러내려오질 않은 거다. 근데 반도체주들이 죽는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탈이 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봇주 이렇게 시세가 들라온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을 좀 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니 테스트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이따 뭐 보면 아시겠지만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호공정에서 메모리 모듈과 웨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요. 특히 DDR5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검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틀 전에 5월 12일에 SK하이닉스와 약 292억 원 규모의 HBM 퍼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 수출이 늘어나면 하이닉스의 증설은 필수고 유닛 테스트 장비는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일 엔비디아 AI 칩인 HB200의 중국 수출이 허용된 상황이라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 그 분야에서도 이 기업이.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 테마로도 엮여 있습니다. 중북대에서. 그래서 강력한 재료를 가진 회사인 만큼 기업인 만큼 금일 추천주로 가져봤고요.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다가 이평선이 밀집했죠.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이 밀집한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이평선을 다 돌파한 상황이에요. 5일선, 21선, 60일선은 이렇게 밀집한 상황에서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아래 있었죠. 5일선, 21선, 60일선 아래 있다가 하루 만에 그냥 6일 내 앞점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 23,700원까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야. 내일 은봉정 나오고 다음 주에 날아가든지 아니면 내일 살짝 밀린 척하다가 바로 앞전 신고가 나온다든지 저는 이 기업이 못해도 25,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700원은 확실히 전 넘길 거라 봐요. 안 넘길 이유가 없어요. 이 기업이 지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이 기업은 이번 연도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컨센서스로 예상 실적을 봤을 때 26년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단 말이에요. AI 그 칩이 대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소기업은 아니죠. 그냥 중형 기업 정도 되겠죠. 3천억 규모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넘길 거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최대한 매일매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오랜만에 올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기다렸을 텐데 여하튼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자주자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